나는 16살에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의붓형의 손에 칼이 들려 있는 걸 봤다. 그 칼은 아버지의 가슴을 뚫은 흔적을 아직 닦아내지 못한 채 피 대신 형의 야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날 나는 형의 배신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 되었지만 세상은 나를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서울에 비가 내리는 밤, 나는 형의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그 편지 잡어지의 유언서를 손에 쥐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야. 형이 내가 내 인생을 훔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민준아, 형을 용서해. 그는 내 동생이야. 용서? 그 단어는 내 가슴을 찌르는 독이었다. 그 배신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형은 아버지의 회사를 노리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걸 차지했다. 나는 거리에서 떠돌며 그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진실은 나 자신을 삼키려 했다. 형의 그림자 아래 나는 점점 괴물이 되어갔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16살의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서 있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아버지는 재벌가의 후계자라 불리던 사람, 하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있던 평범한 사업가였다. 의붓형, 강태주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지 겨우 3년째였다. 그는 항상 미소 지으며 나를 동생지라고 불렀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야망을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장례식장 안은 검은 옷으로 뒤덮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삼촌들, 고모들,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 직원들. 그들은 속삭였다. 강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자살인가?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그날 오후 형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봤으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박힌 그 상처는 자살로 위장하기엔 너무 깔끔했다. 형은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봤다고? 그건 착각이야. 아버지는 스스로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눈빛이 나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경찰이 왔을 때 증거는 형의 손을 떠나 나에게로 향했다.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편지, 형의 이름이 적힌 위조된 빈 문서. 그것은 나를 가리켰다. 아버지를 죽인 건 민준이야. 빚을 갚기 위해 형의 증언은 완벽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 이사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나는 고작 중학생. 세상은 나를 믿지 않았다. 재판은 짧았다. 미성년자라 감방 대신 청소년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하지만 그곳은 감옥과 다름없었다. 매일 밤 나는 형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왜 나를? 왜? 시설에서 나온 나는 18살이 되었다. 거리로 내몰린 나, 서울의 뒷골목에서 버텨야 했다. 종로의 PC방에서 밤을 지새우고 홍대의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며 먹고 살았다. 하지만 그 생활 속에서 나는 형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태준그룹의 CEO가 되어 있었다. 신문에 그의 사진이 실릴 때마다 나는 구토가 날 것 같았다. 형은 결혼했다. 아름다운 모델 출신 아내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까지. 그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내 삶은 쓰레기통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옛 집사 할아버지가 내게 편지를 건넸다. 아버지의 유언서였다. 태준이가 회사를 넘겨받지 못하게 해. 그는 내 어머니를 죽인 장본인이다. 어머니? 내 진짜 어머니는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버지는 항상 그걸 숨겼다. 하지만 편지 속에 적힌 내용은 충격이었다. 어머니의 사고는 우발적이지 않았다. 형의 아버지 다버지의 재혼 상대가 관련된 음모였다. 형은 그 비밀을 알았고 아버지를 죽여 입을 막으려 했던 거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덮기 위한 희생양. 그날부터 내 복수는 시작되었다. 나는 이름도 없이 서울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먼저 형의 회사를 파헤쳤다. IT 업계의 거물이 된 태준그룹은 표면적으로는 혁신적이었지만 뒤에서는 뇌물과 조작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해커가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그림자라는 닉네임이 남자를 만났다. 그는 전직 경찰로 부패한 재벌을 증오했다. 너처럼 젊은 놈이 왜 이런 짓을, 그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형이 내 가족을 빼앗았으니까? 우리는 형의 서버에 침투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고 기록이 숨겨져 있었다. 형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어머니의 차를 들이받은 날,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증거는 사라졌고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재혼을 선택했다. 왜? 형의 아버지가 가진 돈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나를 팔아넘긴 셈이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를 게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형의 삶을 갉아먹기로 했다. 첫 번째 타격은 형의 아내였다. 그녀, 지은은 SNS에서 완벽한 삶을 과시했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남편의 비밀을 알아? 그의 손에 묻은 피 그녀는 무시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형의 회사 직원 중 하나를 매수해 그녀의 핸드폰에 사진을 보냈다. 아버지의 시신 사진. 지은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언론에 태준 그룹 CEO 부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입원이라는 기사가 났다. 형은 당황했다. 그의 미소가 처음으로 금이 갔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형의 비서, 은영 씨를 만났다. 그녀는 형의 연인이기도 했다. 태준 씨는 당신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건 사고였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사고. 그럼 왜 나를 감옥에 넣었지? 은영은 떨며 말했다. 그는 당신을 보호하려 했어요. 진짜 범인은 그의 아버지예요. 태준 씨는 그걸 덮으려고 보호. 그 단어는 웃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형의 또 다른 면을 봤다. 그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를 버린 비겁한 인간이었다. 그 밤, 나는 은영을 설득해 형의 사적인 일기를 훔쳤다. 그 안에는 형의 고백이 있었다. 민준이를 미워한 적 없어. 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면 그를 희생시켜야 했어, 유산. 그건 돈이었다. 형은 나를 사랑했다고? 그 고백은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사랑한다면서 배신하다니. 나는 그 일기를 복사해 형의 경쟁사에 보냈다. 주가는 폭락했다. 태준 그룹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빛이 형의 그것과 닮아갔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냥꾼이 되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울 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형, 내가 내 삶을 망쳤듯이 난 내 모든 걸 빼앗을게. 시간이 흘렀다. 이제 나는 25살, 형은 32살. 태준 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상처는 남아있었다. 형은 언론 플레이로 가족의 비극을 강조하며 동정심을 샀다. 그의 인터뷰에서 그는 나에 대해 말했다. 동생은 아직도 나를 원망하나 봐.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해. 가족이니까. 그 말은 TV를 통해 전국에 퍼졌다. 시청자들은 형을 불쌍히 여겼다. CEO님, 대단하시네요. 그런 동생도 용서하시다니. 댓글란은 형의 찬양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걸 보며 토했다. 용서. 그는 나를 파괴한 장본인인데. 나는 이제 프리랜서 해커로 살았다. 어둠의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의 약점을 팔아먹었다. 돈은 필요 없었다. 그저 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였다. 다음 타격은 형의 사업 파트너였다.
그는 일본의 대기업과 합작을 추진 중이었다. 나는 그 파트너의 CEO에게 형의 뇌물 기록을 보냈다. 태준그룹은 믿을 수 없소. 당신의 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 합작은 무산되었다. 형의 주가는 다시 하락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외부의 음모라고 외쳤다. 그 음모의 주인공이 나라는 걸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고독했다. 나는 옛 친구들을 잃었다. 고등학교 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수민이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왜 그래? 뉴스에 나오는 그 CEO, 내 형 맞아? 너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과거야. 하지만 수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페에서 나를 붙잡고 말했다. 너 변했어. 눈빛이 무서워. 복수. 그게 내 인생을 되살릴까? 그녀의 마른 가슴을 후벼 팠다. 되살릴까? 아마도 아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형의 배신이 내 뼈에 새겨진 탓이다. 그때 나는 형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어머니의 사고 기록을 추적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형의 아버지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그 정치인의 돈 세탁 창구였다. 어머니는 그걸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죽었다. 아버지는 그 비밀을 알면서도 형의 어머니와 재혼의 회사를 지켰다. 나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른 아이였다. 편지 속 아버지의 말 태준이를 용서해는 이제 이해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나에게 떠넘긴 거였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형의 집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다.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 야경이 아름다운 그곳에서. 형은 늦은 밤, 차에서 내리며 나를 봤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어떻게 여기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처럼. 형, 오랜만이야. 내 삶, 꽤 괜찮아 보이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여기서 이러지 마.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그의 거실로 들어갔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 여행 중이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왜 나를 희생시켰어? 내 물음에 형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의 유언대로 회사를 지켜야 했어. 내가 미성년자라 감옥 대신 시설로 간 게 다행이었지, 다행. 그 단어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형, 내가 아버지를 찌른 거 알아. 그 칼, 아직도 꿈에 나와. 형의 눈이 커졌다. 착각이야. 그건 아버지가 자살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떨림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은영과의 대화. 태준 씨, 그날 당신이 칼을 들었어요. 나 봤어요. 형은 무너졌다. 그는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진짜 범인은 내 아버지야. 그는 어머니를 죽였고 내 어머니도 나는 그걸 숨기려 한 거야. 너를 보호하려고, 보호. 또 그 말,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보호. 내가 내 집을 빼앗고 나를 거리로 내몰았어. 그 순간 형의 눈에 스쳤다. 공포가 아닌 후회.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그만해. 회사를 포기할게. 내게 돌려줄게. 그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늦었어. 형이 내가 내게 준 건 증오뿐이야. 나는 그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모든 데이터가 파괴되었다. 형은 절규했다. 민준아. 제발. 나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이게 시작이야. 그날 밤 나는 수민의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내가 한 짓 알아. 그 CEO 집에 침입한 거? 미쳤어. 그녀는 울었다. 그만둬.
너 자신을 잃고 있어. 그녀의 말은 맞았다. 복수는 나를 먹어치우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형의 다음 약점은 그의 아들이었다. 아직 어린 그 아이. 나는 그 아이의 유치원에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내 아빠는 살인자야. 지은이 그걸 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은 난리였다. 태준 그룹 CEO, 가정 파탄 위기. 형은 나를 쫓기 시작했다. 그의 사설 경비들이 서울 거리를 뒤졌다. 나는 도망쳤지만 그 과정에서 그림자를 잃었다. 그는 형의 부하들에게 잡혀 강물에 빠졌다. 그의 마지막 말 민준아, 복수는 끝이 없어. 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나는 홀로였다. 하지만 그 고독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복수의 물결은 점점 커졌다. 태준 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쳤고 형은 파산 직전이었다. 그는 TV에 나와 내 동생의 복수라고 폭로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야? 하지만 그는 나를 증오해. 도와주세요. 시청자들은 분열되었다. 일부는 형제간의 비극이라며 형을 동정했고 다른 일부는 재벌의 더러운 비밀기라며 나를 지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쟁터였다. 민준이는 피해자야. vs CEO를 괴롭히는 정신병자.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은영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형을 버리고 나에게 왔다. 민준 씨, 태준 씨가 무너지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예요. 그녀의 눈은 복잡했다.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왜 나한테 오지? 내 물음에 그녀는 대답했다. 당신처럼 배신당했으니까? 태준 씨는 나도 이용했어요. 그의 야망을 위해 우리는 동맹이 되었다. 은영은 형의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었다. 정치인과의 연결. 그 정치인은 현직 국회의원 이재민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고를 무마한 장본인. 나는 이재민을 노렸다. 그의 선거 캠페인에 해킹을 걸어 뇌물 기록을 유출했다. 뉴스는 폭발했다. 국회의원, 재벌과 공모한 살인 은폐, 이재민은 사퇴했다. 형은 그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나는 병실 문 앞에서 그를 지켜봤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민준아, 끝내줄래? 죽여. 그의 속삭임에 나는 웃었다. 죽음. 그건 너무 쉽지. 내가 내게 준 고통처럼 천천히 무너뜨리게. 하지만 그 순간 트위스트가 왔다. 은영이 배신했다. 그녀는 형의 첩자였다. 미안해. 민준 씨의 태준 씨가 나를 설득했어요. 그는 당신을 사랑해요. 가족으로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형은 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려 했던 건가? 녹음기를 다시 들어보니 형의 목소리가 달라 들렸다. 민준이를 지켜. 그가 진실을 알면 파괴될 테니까 형은 나를 막으려 했던 거였다.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 혼란이 왔다. 나는 수민에게 달려갔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아니, 민준아. 하지만 이제 그만. 용서해, 용서.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늦었다. 형의 아내 지은이 자살했다. 편지 속의 태준,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형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나를 찾아 나섰다. 한강 다리 위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비가 쏟아지는 그 밤. 민준아, 내가 이겼어. 회사는 내 거야. 하지만 제발, 우리 가족을 봐. 그의 손에 아이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그 아이의 눈은 내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다. 나는 칼을 꺼냈다. 형의 칼처럼. 형, 왜 나를? 그는 울었다. 아버지의 죄를 내가 대신 지려 했어? 내 어머니의 죽음, 그건 내 아버지의 잘못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선택했어. 너를 버리고
그의 고백은 나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형을 선택한 거였다. 왜? 형이 더 강했으니까? 나는 칼을 내리쳤다. 하지만 형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이게 내 복수냐? 형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아니, 이건 시작. 하지만 내 손이 떨렸다. 나는 도망쳤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를 형처럼 만들었다. 미우애모하고 배신적인. 다리는 뒤로 한 채 나는 서울의 지하철로 숨었다. 뉴스는 태준 그룹 CEO, 동생의 습격당해로 도배되었다. 형은 병원에서 회견을 열었다. 민준이는 미쳤어. 그는 살인자야. 그의 말은 나를 다시 범인으로 만들었다. 경찰이 나를 쫓았다. 나는 은영을 찾았지만 그녀는 사라졌다. 배신의 연쇄였다. 수민만이 남아 있었다. 민준아, 해외로 도망쳐. 캐나다로 가. 아내 친척이 도와줄게. 그녀의 제안은 따뜻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형의 마지막 비밀을 파헤쳐야 해. 그 비밀은 형의 아버지였다. 그는 감옥에 있었다. 살인죄로. 나는 변장해 면회실로 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늙고 병들어 있었다. 너 강민준이냐? 그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 때문에 왔소. 그는 웃었다. 태준이. 그놈은 야망 덩어리야. 내 어머니를 죽인 건 나지만 내 아버지를 찌른 건 태준이야. 그는 유산을 위해. 그의 고백은 녹음되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태준이는 너를 사랑해. 그놈, 내 어머니 사진을 숨겨두고 울었어. 재혼 후에도. 사랑. 그 단어가 나를 괴롭혔다. 나는 형의 옛집으로 갔다. 아버지의 서재에 숨겨진 상자. 그 안에는 내 어머니의 사진과 형의 편지. 민준아, 미안해. 형이 지켜줄게. 어린 형이 글씨. 그는 나를 동생으로 여겼다. 하지만 야망이 그걸 삼켰다. 나는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잘못된 길이었나? 그러나 형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나를 유인했다. 그의 사무실로. 민준아, 이야기하자. 문이 닫히자 그의 부하들이 나를 포위했다. 형 이게 뭐야? 그는 미소 지었다. 내 복수를 끝내기 위해? 너를 죽이면 모든 게 끝나오. 그의 눈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갈등이 보였다. 형, 왜? 나는 물었다. 그는 칼을 들었다. 아버지의 그 칼로 내가 내 가족을 망쳤으니까? 지은이, 아이가 내 탓이야.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부하들을 제압했지만 형의 칼이 내 어깨를 베었다. 피가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다. 형, 진실을 말해. 아버지를 왜 죽였어? 형은 무너지며 말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어? 어머니의 죽음, 내 어머니의 사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 나는 막으려 했어? 하지만 실패했지. 그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형은 나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한 거였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수민이 신고한 거였다. 민준아, 그만. 그녀의 외침에 나는 멈췄다. 형은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 민준아, 미안해. 사랑했어. 가 나를 사로잡았다. 재판에서 형은 모든 걸 자백했다. 살인, 배신, 은폐.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피해자예요. 내 말에 법정은 술렁였다. 왜 용서하나? 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태준 그룹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팔아버렸다.
도는 수민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캐나다로. 캐나다에 눈이 내린다. 나는 28살, 수민과 결혼했다. 태준 그룹의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꿈속에서 형이 나온다. 민준아, 용서받았어.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세상은 우리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 배신의 형제. 관객들은 분열되었다. 민준이는 용서가 약해. ABS 형의 사랑이 진짜였다.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형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난 후회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나는 답장했다. 형, 나도. 하지만 다시는 형제 말고 그 편지는 불태웠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파괴했다. 아버지의 죄, 형의 야망, 내 증오, 모두 연결된 비극. 나는 수민의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아이는 이런 고통 모르게 해. 하지만 깊은 곳에서 나는 알았다. 혈액은 속이지 않는다. 형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배신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구 편이야? 형. 나. 아니면 아무도.